안녕하세요. 사람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학창시절 저를 죽도록 괴롭힌 일진이 그 악마 같은 얼굴을 싹 감추고 고상하게 제 아랫동서로 들어오려고 각 재고 있길래 싸대기 날려 내쫓았네요. 황당하고 기막힌 이야기. 사이다 한 잔 준비되어 있으니 들어보실래요? 저희 집은 저 어릴 적 잘 나가는 그릇 공장을 운영했었는데요. IMF 때 직격탄을 맞고 부도가 났습니다. 원래 저희 친정아버지는 큰 공장의 대표로 삐까뻔쩍한 검은 세단을 끌고 다니셨고, 엄마도 집에 입주 도우미 들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셨던 사모님이셨어요. 그런 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얼마나 공주같이 컸는지 몰라요. 당시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제가 제일 옷도 잘 입고 비싼 학용품도 많았던 최고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제 주변엔 당연히 친구들도 많았죠.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다 오라고 주신 용돈으로 한 10명을 데리고 다니며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방방도 원 없이 타고 문구사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많이 사주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의시되진 않았던 터라 친구들이 저를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는 13살이 다 되도록 교우관계의 고민이랄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명, 저를 너무나도 질투하는 한 친구 때문에 좀 힘들었네요. 제 가방에 썩은 우유를 일부러 붓기도 하고, 제가 발표하러 앞에 나갈 때 책상 옆으로 발을 걸어 저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이간질하여 나쁜 소문을 만들기도 했어요.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저를 감싸주었고 그 친구를 엄청 혼내줬네요. 그 친구는 본의 아니게 자처해서 왕따가 된 셈이었네요. 그러자 더욱 분에 못 이겨 교활하게 저를 괴롭혔었네요. 암튼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집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집에 빨간 딱지 붙이러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몰려오고 아버지 세단도 빼앗기고 비싼 가구, 가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가 손을 빠르게 쓰셔서 빚이 몇천 정도에 그쳤다는 것과 엄마의 비싼 가방과 귀중품들은 아빠가 목숨 걸고 사수하셨다는 점, 집도 으리으리한 2층 단독주택에서 어느 다세대 주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비관해서 매일 술만 잡수시고 엄마는 평생 일이라고는 해보신 적이 없는데 가게를 위해 출판사 영업일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등교하기도 전에 출근하셔선 사무실 지점장한테 모진 구박도 엄청 받으시면서도 생계를 위해 무거운 짐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어떻게든 전집 하나라도 더 팔아보시려 힘쓰셨고, 그렇게 저녁 늦게 퉁퉁 부은 다리로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5층까지 터벅터벅 걸어 올라오셨던 엄마가 기억납니다. 꽤 단정하고 분해가 폴폴 풍겼던 저는 하루아침에 꼬질꼬질한 여자아이가 되었네요. 앞서 말했던 저를 질투한다는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이때다 싶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당시 저희는 6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웃 중학교의 비행 청소년 언니들과 친해져서 몰려다녔고 자연스럽게 저희 학교에서 힘이 엄청 세졌습니다. 이유 없이 계단에서 저를 밀어 넘어뜨려 쇄골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요. 제가 수도가에서 마대걸레를 빨고 있을 때 제가 너무 더럽다며 목욕시켜준다고 구정물을 끼얹은 적도 있습니다. 그 밖에 언어폭력도 너무 심해서 저한테 무슨 년 욕도 서슴지 않고 했고요. 제가 더 힘들어졌지만 더 이상 친구들은 막아줄 수 없었어요. 그 친구한테 잘못 걸리면 중학교 일진 언니들한테 끌려가 엄청 맞는다고 했거든요. 소위 백이죠. 그렇게 백을 등에 업고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죽도록 괴롭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도 참 원망스러운 게 저희 엄마가 학교에 비싼 난이나 학급 냉장고도 사다 드리고 이따금 비싼 선물도 많이 사드렸을 땐 담임 선생님도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기울어진 이후로 엄마가 학교에 발길을 끊으시니 제가 괴롭힘 당하는 거 아시면서도 방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뜩이나 부모님이 힘든데 저까지 짐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다는 걸 아시면 가뜩이나 힘드신데 더 괴로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도 들더군요. 졸업해서 그 지옥을 벗어나기만을 바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아이와 절대로 같은 학교만은 안 되길 바랬는데 같은 중학교, 심지어 같은 반이 되었어요. 게다가 그 학교에는 그 친구가 친하게 지내던 일진 언니들이 있었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때부터 대놓고 다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꼬질꼬질한 데다 학교 내놓으라 하는 일진들이 모두 저를 괴롭히고 욕하고 침뱉으니 저는 당연히 초라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말하려 하지 않았고 저와 짝이 된 친구는 울기까지 하며 저를 기피했고요. 담임 선생님도 은근히 분위기를 알았지만 딱히 개입하진 않으시더군요. 그냥 종례 시간에 따돌리지 말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 의무적으로 한마디 하시는 게 다였어요. 그런 학교 생활이니 성적도 당연히 떨어져 갔습니다. 수업 들을 땐 시계만 보며 학교 시간을 기다렸고 그렇게 학교가 끝나자마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에 가기 바빴어요. 그러다 재수없게 그 아이 무리 일진들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뒷골목에 불려가 머리를 얻어맞고 가방이랑 신발도 밟히며 온갖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런 괴롭힘이 점점 심해져 이제는 뺨까지 맞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아마도 청소년 우울증을 겪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해져 그 지옥에서 한 발자국 빠져나올 힘도 안 생기더군요. 하루는 청소 시간에 저를 학교 쓰레기장으로 부르더군요. 그 아이가. 야, 너는 가방이 하나밖에 없냐? 어제 우리한테 밟힌 발자국 그대로 있잖아. 왜? 다구리 당한 거 동네방네 자랑이라도 하려고? 깔깔거리며 웃는 그 아이. 그리곤 제 가방을 억척스럽게 빼서 갈기갈기 다 찢어 놓더군요. 그리고 소각장에 휙 하고 버리더니 저한테 하는 말. 너도 별거 없다? 옛날엔 그렇게 비싼 가방, 비싼 옷, 비싼 신발 신고 다니더니 이렇게 거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너희 부모님도 참 너무하시다. 딸이 이렇게 그지 행색으로 학교 다니게 그냥 두시는 거야?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게 솟아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확 들며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나는 괴롭혀도 되는데 우리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마. 이게 미쳤나? 하며 저희는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어요. 말이 싸운 거지. 일진 무리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거죠. 머리는 뜯겨 엉망이 되고 교복 단추는 떨어져 나가고 무슨 돌로 저를 내리쳤는지 귀 쪽이 찢어져 피가 철철 났네요. 그때 지나가던 선생님이 발견하시고 급하게 중재해 저희는 교무실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소환당해 일이 커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 걸음에 학교에 달려오셨고 제 모습을 보고 엉엉 우시더군요.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으셨는데 참 미련하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침묵하고 있다가 엄마의 눈물에 그만 모든 것을 털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야기 듣자마자 저희 아빠가 소리를 지르며 교무실을 거의 엎어버리셨고 엄마도 가해 학생 엄마들한테 엄청 소리 지르며 삿대질 하셨어요. 왜 자식을 그따위로 키우냐고 경찰에 신고해서 다 소년원 보내버릴 거라고 하니까 가해 부모들이 그제야 자식 시켜 미안하다고 사죄하더군요. 딱 한 명. 국민학교 때부터 절 괴롭히던 그 아이 빼고요. 그 아이는 할머니는 그냥 애 소년원에 보내든 알아서 하라며 귀찮으니 전화하지 말라셨다네요. 그 일진들 모두 벌점을 최고로 받았어요. 아쉽게도 정학이나 전학 처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진 아이들과 앞으로 2, 3학년 동안 절대로 같은 반 안 되도록 분리조치 약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왜 2년간 제가 괴롭힘 당한 걸 모르셨냐고요? 제가 티를 안 냈거든요. 당연히 모르실만 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이해해요. 저를 괴롭히며 왕따를 주동했던 그 아이는 저와 제일 멀리 떨어진 반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비교적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건이 좀 컸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왕따와 학교 폭력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적극적인 캠페인도 하셔서 그 덕분에 친구들과도 조금씩 소통하게 되었네요. 저를 대놓고 기피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고, 중3 때쯤 되자 드디어 저도 학교에서 조금씩 웃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엄마 일이 잘 되셔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버실 때였어요. 아빠가 엄마 가방과 비싼 귀중품을 사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영업 나가실 때 그런 명품들을 몸에 지니고 가면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날 꽤 수완이 좋으셨다네요. 그런 식으로 노하우를 쌓아 영업 실적을 올리시고 그렇게 지점에서 전집 제일 많이 판 1등 사원이 되셨다고 하네요. 빚도 다 갚아 집안 사정이 좋아지고 15평짜리 오래된 다세대 주택 5층에서 벗어나 드디어 어느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아빠도 어느 제약회사 영업으로 들어가셔서 꽤 자리를 잘 잡게 되셨고 중형차도 한 대 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저도 학교 생활도 나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니 학업에 열중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집에서 학원 보내주실 여력이 되어 당시 동네에서 꽤 유명했던 학원에 들어가 학습에만 몰두하게 되니 책과 책상이 참 달게 느껴지더군요. 당연히 성적도 급상승해 3학년 내내 전교 5등 안에만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여고에 들어가게 됐네요. 저를 죽도록 괴롭힌 일진 무리는 저희 지역 고등학교에서 다 안 받아줬고 다른 지역 소위 꼴통들만 다닌다는 고등학교에 겨우 들어가게 됐네요.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단짝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입학했고 거기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CC부터 시작해서 연애하다 30대 초반에 결혼하게 됐네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참,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일진들은 나이 많은 깡패들과 속도 위반해서 강제로 결혼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게 부지기수였고 대부분은 유흥업소에 취직해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특히 저를 국민학생 때부터 지독하게 괴롭혔던 잊지 못할 그 아이는 지역 깡패들과 돌려 사귀며 아이도 몇 번이나 지우고 술집도 다니고 스폰도 받으며 꽤나 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긴 했어요. 그 아이는 가정사도 꽤나 복잡해서 거의 콩가루 집안이었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며 살았거든요. 좋은 길로 이끌어줄 어른이 주변에 없었기에 더 안 좋은 길로 갔겠죠. 암튼 여기까지가 저의 눈물 나는 서사였네요. 저와 남편은 지금 수의사고요. 시부모님은 사업체 2개를 운영하시는 자산가이십니다. 소위 부자입니다. 경기도 모처에 물려받은 땅도 많으시고 현금도 거의 200억 가까이 있으시죠. 그에 비해 저희 친정은 너무나도 평범한데 아무 편견 안 가지시고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셨어요. 연애 때부터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고 남편 통해 제가 과거 학창시절에 왕따당하고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셨고 잘 극복했다고 대견하다 하셨네요. 예물 예단 없이 몸만 오라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저희 부모님이 남편한테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해주시고 시댁에는 최고급 이불과 시아버지 명품 가방과 시어머니 밍크 코트를 사드렸는데요.
애지중지 키우신 외동딸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왜 하셨냐며 저에게 다시 갚는다고 거의 5천만 원 정도 되는 세단을 선물해 주셨네요. 이토록 다정다감한 시부모님이시고 결혼 2년차 될 때까지 늘 웃은 일만 있었던 저희 시댁입니다. 친정이랑 왕래도 잦고 사이도 정말 좋으세요. 두 분이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도 3번 다녀오실 정도예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같이 신도시에서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고요. 순수익 월 3천 정도로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매달 유기견 센터에 봉사도 가고 유기묘를 위한 기부도 몇백씩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꽤 유명해요. 저희 남편에게는 형, 그러니까 저에게 아주버님이 계세요. 같은 신도시에 살고 있고요. 벤처 사업하고 계세요. 외모도 멀끔하시고 돈도 꽤 버시는데 40 다 되도록 일만 하고 연애를 통 안 하셔서 시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결혼 안 한 시아주버님 때문에 저희 결혼도 늦춰질 뻔했지만 아주머님이 본인 언제 결혼할지 모른다고 둘이 본인 기다리다 영혼 결혼식 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 농담하신 덕분에 그냥 좋게 좋게 저희가 먼저 결혼했네요. 그런 시아주버님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고백하시더군요. 저희 고향이 바다 쪽 관광도시인데 거기에 사업차 미팅 갔다가 상대 회사 직원과 호감을 느껴 번호 주고받으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죠. 통 연애랄 것을 안 하고 지냈던 아주버님이셨거든요. 그 상대 여자분은 예쁘기도 한데 너무 친절하고 본인 마음을 잘 알아준다며 이런 여자 처음 만났다고 주말마다 그 여자분 지역에 가서 사신대요. 시부모님이 집에 좀 초대해서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장거리 연애라 둘이 만날 시간도 없다며 그렇게 불같이 반년을 연애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불쑥 결혼 얘기를 꺼내시는 시아주버님이셨어요. 장거리 연애 청산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그 여자 신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죠. 어디 살고 상대 부모님은 만나 뵀느냐. 결혼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진지하게 조언하셨지만 시아주버님은 거의 막무가내였어요. 결혼 안 하면 헤어질지도 모른다며 그 여자 없음 이제 못 살겠다고. 내가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그럼 이상한 여자랑 사귀겠느냐. 다 알아보고 결혼 상대로 정한 거라며 여자 부모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고 사업 때문에 바빠서 한국에 거의 못 오신다. 여자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정말 참하고 현명하다 등등. 칭찬 일색이라 일단 데리고 와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녁 약속을 정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세미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날 시아주버님 여자친구와의 저녁 식사는 너무나 분위기 좋았다네요. 여자분이 어찌나 참하고 예쁜지 게다가 말도 너무나 조근조근 교양 있게 하면서도 말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 나누다가 3시간이 훌쩍 지났다며 시아버지가 칭찬 일색이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 쎄한 부분이 있다고 그 여자 부모님은 만나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더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아버지랑 시아주머님이 워낙 강경하게 결혼을 추진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40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번 여자 놓치면 정말 결혼 다신 못할 거라며 그리고 어차피 여자분 부모님이 미국에 있어서 오지도 못하신다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비행기 타고 오라실 수도 없지 않느냐며 아무튼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그 여자분 부모님은 결혼 준비하는 내내 못 오시고 사업 때문에 결혼식 당일에나 겨우 오실 것 같다며 상견례도 못할 것 같아 사죄의 마음으로 무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보내셨대요. 1억 정도 하는 거였죠. 그 여자분 친정도 엄청 부자라시네요. 시아주버님이 결혼을 엄청 재촉한다는 명분으로 결혼 준비에 드는 돈은 거의 시댁에서 부담했어요. 여자분 부모님이 집 해준다고 돈 보내주신다고 했다는데
시아주버님이 극구 사양하며 본인 지금 살고 있는 신도시 새 아파트에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분은 정말 5캐럿 다이아 목걸이 하나 갖고 와 결혼하게 된 거죠. 저도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매력의 소유자길래 목석 같던 시아주버님이 이토록 결혼하고 싶어 하실까? 결혼 날짜가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시아주버님과 그 여자분은 미리 동거하신다고 여자분이 짐 싸서 들어오신댔어요. 그래서 남편과 병원 일 정리하고 저녁 같이 먹으러 약속 장소에 나갔죠. 제 첫 동서가 생긴다니 설레더라고요. 얘기 듣자 하니 굉장히 교양 있고 성품이 엄청 선하고 순하다네요. 착하고 저랑 성향이 비슷해 분명 잘 맞을 거라며 시아주버님이 잘 지내보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사진은 미리 봤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약간 성형티가 나긴 했지만 예쁘긴 예뻤어요. 암튼 남편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시아주버님과 그 예비동서를 드디어 만나게 됐죠. 여기야! 시아주버님이 한방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그 예비동서도 같이 일어나 예의 바르게 저희를 맞아주더군요. 그런데 그 예비동서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상하게 표정이 싹 굳어지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눈을 확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먼저 악수를 청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가족 된다니 제가 다 설레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시길래 시아주버님이 웃으시며 자기 뭐해? 같이 통성명 나눠야지. 재수씨, 이쪽은 갈재영이라고 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름 세 글자가 순식간에 제 가슴을 관통하더라고요.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이름, 특이해서 더 잊지 못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저를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죽도록 괴롭혔던 그 아이. 제게 침을 뱉고 거지라 놀리며 가방을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 소각장에 버리고 저를 때리고 밀쳤던 그 악마 같은 일진이었습니다. 갈재영이요? 예비동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제가 얼굴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치를 보며 쓱 저를 보는데 세상에 눈, 코, 입 전부 고치고 양악까지 해서 제가 몰라봤나 봅니다. 그 살기 어린 눈빛만큼은 그대로라 눈 마주치자마자 대번에 알아봤죠. 저를 보며 뭐라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길래 남편과 시아주머님 모두 왜 그러냐 했죠. 그랬더니 벼랑간 눈물을 흘리며 형님 되실 분 앞이라 긴장이 돼서 그렇다고 연기를 하는 거 있죠? 참나. 제가 황당해서 너 나 알지 않냐 했더니 순간 훅 들어오는 반말에 일동 저를 주목했고 재영이는 역시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더군요. 너 나 알잖아.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악마 같은 일진 갈재영.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제가 너무 무례하다고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대요. 시아주버님이 당황해서 재영이를 잡으러 나갔고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바로 걔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흥분해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대요. 당장 형 결혼 막으라고. 그 여자 누군지 아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우리를 주목했네요. 제가 밖으로 끌고 나왔고 시어머니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그게 사실이냐? 데리고 온 여자가 너 괴롭힌 그 일진이 맞아? 확실해? 네, 얼굴이 너무 바뀌어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이름이 워낙 특이하고 눈빛만은 그대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고향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보더니 당황하대요. 맞아요, 어머님.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을 못 이으시며 일단 아주버님이랑 전화해보겠다고 하시대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 시댁에서 호출이 왔어요. 서로 말이 다르다며 사자 대면을 해야겠다고 하시대요.
예비 며느리한테 듣기로는 그 반대라네요. 제가 괴롭혔고 자기가 피해자라며. 진짜 황당해서 욕이 나왔죠. 남편과 풀악셀 밟아 시댁으로 갔고 거기서 다소곳하게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는 갈재영을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며 무서워하는 척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괴롭힌 거예요. 친구들 다 데려가 저를 왕따시키고 얼마나 저를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하며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황당해서 야, 갈재영,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데 어디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소리치니 더 떨며 시아주버님께 안기대요. 재영이가 시댁 식구들한테 이랬다네요. 본인이 더 피해자라며. 제가 집이 가난해진 후에 도벽이 생겼고 그거 바로잡는다고 바른 소리 했다가 저한테 찍혀서 매일 얻어터졌다고. 일지는 본인이 아니라 저라네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소리 지르며 어디서 연기하냐고 다 들었다고 큰 소리 쳤고 시아주버님은 얘기 더 들어보라며 막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시며 재영이에게 물으셨죠. 그래요. 그 말이 맞다면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네. 내가 수진이 엄마, 그러니까 우리 사부인이랑도 친해. 지금 여기서 전화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사부인이 그때 교무실을 뒤집어 엎고 가슴에 사무쳐 수진이 괴롭힌 그것들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한다던데 설마 재영이 이름이 나오진 않겠지? 하시더니 스피커폰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사부인, 늦은 시간 미안해요.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중학교 때 수진이 괴롭히던 친구 이름 기억나요? 아니,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실까? 뭐 인생 망하라고 부적이라도 쓰시게? 다 기억나지. 그중에 제일 악질은 갈재영. 걔는 부모님도 제대로 안 계시고 나중에 얘기 듣자 하니 술집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요? 갈재영 맞죠? 네, 우리 애도 괴롭히고 학교에서도 문제 많은 애였다 하대요. 그 어린 게 깡패 오빠들이랑 몰려다녀서 학교에서 엄청 혼내고 뭐 그랬다던데. 아니 왜요? 의아해하는 친정엄마께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하고 끊으신 시어머니가 재영이를 보며 물으시더군요. 이래도 사실이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은 내 며느리로 못 들여. 우리 집이랑 이렇게 엮이는 것 자체도 아주 경멸스럽다고. 그랬더니 재영이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릴 뿐 모두 조용해졌죠. 그러더니 입을 열대요. 그냥 어릴 때 잠깐 방황한 건 맞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길래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너 미쳤니? 고등학교 가서 깡패들이랑 어울리면서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 반대할래. 너 같은 게 우리 시댁 들어와 물을 읽고 생각하면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너는 막을 거야. 옆에서 시아주버님은 너무나 혼란스러움 그 자체의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어느새 재영이도 몸에서 떼어냈더군요. 재영이가 필사적으로 시어머니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더라고요. 어머님, 겨우 어릴 때 일 가지고 이러시는 거 정말 억울해요. 저 과거 일 다 반성했고 마음 다 잡고 산지 오래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네? 이 사람도 저 없인 못 산댔어요. 그치? 자기야, 얘기 좀 해봐. 재영이가 아주머님을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외면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목 놓아 우는 갈재영에게 아버님이 물으시더군요. 우리가 수진이를 오래 봐왔고 학창시절에 괴롭힘 당한 것도 잘 알고 있어. 사돈댁에도 얘기 많이 들어왔었고 우리 며느리 괴롭힌 그년들 만나면 우리가 더 가만 안 둘 거라고 뺨을 100번을 내려쳐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게 재영이 너였니? 시아버지가 묻자 재영이가 필사적으로 호소하대요. 아버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억울해요.
세상 고상하고 얌전한 며느리 룩을 하곤 어울리지 않게 주저앉아 울부짖는 갈재영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간질하고 사람 피말리게 괴롭히더니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까지 그렇게 여우같이 군 거였어? 어머님, 죄송해요. 저 정신 차렸어요, 정말. 누구한테 죄송하대? 벼랑간 불호령을 치시는 시어머니. 그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사과할 건 내가 아니라 수진이야. 사과할 상대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 보니 너 정말 최악이구나.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어머님. 그놈의 어머님 소리 좀 집어치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며느리로 기어들어와서 분탕 칠 거 생각하니 소름이 다 끼쳐. 나가! 당장! 그랬더니 갈지영이 갑자기 눈물을 쓱 닦더니 무표정으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저를 째려보대요. 그러더니 입모양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확 돌아 갈재영 뺨따구를 날려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복수라도 한 듯 속 시원하더라고요. 재영이는 그렇게 저한테 뺨 맞고 뭐라 반격도 못한 채 훌쩍거리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으셨고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주며 놀랍겠다고 위로해주었고 시아버님도 한숨을 푹 내쉰 채 제 손을 잡으셨어요. 갈재영은 그렇게 나가서 시아주버님 잡으려고 엄청 애썼다더군요. 그런데 재영이가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닌 걸 뒤늦게 알게 된 시아주버님이 정이 제대로 떨어져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아주버님에게 말한 재영이의 부모님, 집안 자산, 배경 등이 모두 거짓말이었고 알고 보니 양다리까지 걸치고 있었다더군요. 시아주버님 친구와 이중으로 사귀다가 우리 시댁이 더 부자니 아주버님을 택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주버님 친구가 네 예비 신부 조심하라며 이야기했고 모든 게 밝혀졌답니다. 재영이 고년이 워낙 입안에 사탕처럼 잘 넘어가게 말을 잘했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결혼할 때 되니 부잣집 남자 물어 시집 간다고 과거 청산하고 회사 들어간 거라던데 아마도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던 경험에서 우러난 말솜씨였겠죠? 제가 재영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자 시댁에서 소름 끼쳐 하시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우리랑 엮였냐며 시아주버님은 보는 눈 안 키울 거면 평생 혼자 살으라 다그치셨네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 글쎄 그년이 준 다이아 있잖아 5kg짜리 그거 가짜랜다? 그것도 중국에서 들여온 겨우 5만원짜리. 아무리 그래도 5만원짜리가 뭐니 10만원짜리로는 줘야지 하시며 웃으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진짜 5kg 사다 드린다고 했네요. 그러고 보면 인연은 다 이어져 있나 봐요. 저를 그렇게 괴롭힌 아이를 제 예비동서 자리에서 보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어린 시절 괴롭힘 당한 경험 덕분에 저희 시댁도 불구덩이에서 구했네요. 재영이가 저희 시댁에 들어왔으면 분명 집안 다 거덜나고 이간질로 그 좋던 사이도 갈기갈기 찢어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날 이후 가슴에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속이 시원해요. 어린 시절에 저 수진이는 늘 당하기만 하고 살았는데 어른 수진이가 대신해서 복수를 한 것 같아서요. 뺨 한 대로는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싸대기 시원하게 날려서 한이 좀 풀린 것 같네요.